반갑습니다. 성지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혀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사실 이런 모습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깜짝 놀랄만한 발언 한 가지를 했어요. 이번에 우상호 위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총리 역할이 막중하다. 민주당도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겠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음에도 있는 소리가 갑자기 나옵니다.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그래야지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론은 그래서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 좀 잘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살다가 제가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이까지는 그래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농담조로 했다라고 할지라도 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 이게 지금 우상호 위원장의 얘기예요.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와중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호가 한동훈 장관을 거론했을까? 물론 정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지지율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범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권 후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물론 잘 자랄 새싹에 떡잎부터 잘라내는 게 민주당의 주특기라고 할지라도 한동훈 장관의 차기 대권 후보 이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수사, 그 수사가 민주당한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협치에 대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이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합수단이 부활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금융범죄가 다시 재조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라임 사태였습니다. 이미 라임 사태는 민주당 쪽 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죠. 이상호 위원장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기동미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깊게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꿔가지고 저때 당시 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조 가까이 되는 피해를 국민들한테 끼쳤던 라임 사태, 그 라임 사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속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이 뒤집혀도 진작에 뒤집혔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뒤집히기는커녕 대부분의 국민들이 50% 제가 봤을 때 한 80% 될 것 같은데 라임 사태가 뭔지도 잘 모르십니다. 아마 지금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 라임 사태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문재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무슨 이마트에서 라임 할인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심지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김모 씨라고 하는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녹취록에서도 언급이 되죠. 피해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형님한테만 드리는 얘기예요. 청와대 이쪽이 키다. 여기가 근간원에서 이쪽으로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저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이거 니한테만 주는 특급 정보래. 그럼 왜 그걸 나한테 주겠냐고. 그 특급 정보면 자기가 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었겠지. 뭐하러 그걸 나한테 주겠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투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테니까 아까 전에 녹취록에서 훨씬 중요했던 얘기가 뭡니까? 라임 사태 자체가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금감원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우시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 한 가지 놀랄 게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묻혔던 또 다른 사건이 뭐냐? 바로 옵티머스 사건이죠. 제2의 라임 사태다라고 불렸던 옵티머스 마찬가지입니다. 수천억 가까이 되는 피해를 발생시켰고요. 여기에도 누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까? 금감원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구석구석 타락되어 있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금감원장을 이번에 누구로 앉힌 거예요? 이복현으로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금감원장으로 이복현이 등장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지금 가슴 졸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당연히 가슴 졸일 수밖에 없겠죠. 왜? 이재명 의원이 너무 바쁘셨거든. 요 사람이 바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입니다. 구속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메모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메모를 보니까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오죠. 옵티머스의 자금이 유입이 된 경기도 광주시의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설명하면서
최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경기도지사와 면담,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던 겁니다. 최동욱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전 검찰총장 최동욱이가 고문이었죠. 그럼 만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무슨 뭐 차나 마시고 오겠습니까? 사업의 패스트트랙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날짜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시점이 언제다? 9월이다. 그리고 예상 차익은 얼마다? 1680억이다. 옵티머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최동욱이가 이재명을 만나면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처럼 이재명 측에서는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펀드 사기단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말을 창작해낸 것이고 문서까지도 거짓으로 만들었대. 그 이재명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직접 보냈던 공문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자, 이 공문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메모에서 언급이 됐었던 광주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20년 5월 25일까지 검토 의견을 회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는다면은 이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 공문을 경기도가 언제 보냈냐? 5월 11일 날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까 전에 최동욱과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언제였다? 5월 8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8일에 만나고 주말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다음날 공문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김지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문건이 됐거나 다 그냥 막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두 가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다고 얘기했죠. 이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한덕수 총리까지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야, 한동훈이가 수사하겠다라고 하나 그거 제발 좀 멈추라고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겪어야 되는 난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주 거대한 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임명될 검찰총장이죠. 특히나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누가 개입하게 되어? 한동훈 장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을 했죠. 최종 결정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후보자 자체가 걸러지는 과정에 한동훈 장관이 깊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떤 검찰총장이 뽑힐지 뭐 대충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랑 비슷한 사람이 뽑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체면이고 뭐고 그냥 상관없이 제발 좀 수사 좀 관두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재인이가 됐거나 이재명이가 됐거나 둘 다 날아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윤석열 정부가 위기다, 뭐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위기의 순간에 제일 좋은 해결책은 뭐다?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정치 보복 뭐 이런 얘기는 뭐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원리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